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 원래 정규 방송으로 편성이 되진 않았었는데요. 한번 이런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클럽하우스 스타터 콘서트의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스타터 콘서트 후기는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이제 매주 두 번의 그 토크 콘서트와 책 콘서트를 이제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그 후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주 정도 이제 뒤늦게 좀 제가 후기를 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후기는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에 했었던 그 스타터 콘서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그 콘서트 안에서 얘기되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실제로 그런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그 대표님들이, 참여하신 대표님들이 얘기했던 내용보다는 제 생각을, 이 안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진행이 됐었던 내용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필요 악인 것인가? 뭐 공짜 창업, 뭐 1억 원 이런 걸로 이제 보통 많이들 이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2월 14일에는 이제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패널 분들을 모시고 약간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토론을 좀 내부적인 패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군데군데 어떤 질의응답이나 이제 궁금한 점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청중들이 참여하는 이런 식의 이제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때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필요하긴가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했었고, 순서적으로는 제가 보통 큐시트를 만들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큐시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 이제 토크 주제는 처음에 인트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이어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이 있었고 그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내가 이 지원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것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문제점이 없었던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미 지난 일이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책 콘서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냐면은, 뭐 그냥 막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했던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난상 토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스피커가 될 수가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궁금한 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토크 콘서트 때 논의가 되었었던,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그 대본을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이 큐시트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큐시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패널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좀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난상 토론에서는 조금 더 그 주제에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기본적으로 좀 휘발성 콘텐츠예요. 휘발성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좀 더 우리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박제가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저희가 이제 조금은 진솔한 얘기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제들이 조금은 자극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2월 14일에 했었던 이 토크 콘서트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새롭게 이제 주제를 짰던 거는 정부 지원 사업과 스타트업이란 거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서류 처리가 너무너무 지저분했는데 도대체 그 망할 놈의 서류 처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토크 콘서트 때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막상 해보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아쉬웠던 것들이 이제 선정을 실제로 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선정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선정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그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1번 분야하고 일반 분야하고 비대면 분할 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정작 선정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받고 가는 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도 한번 해봤었고요. 또 이런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이른바 받는 사람은 계속
받게 되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예창에서 초창 뭐 디딤돌로 넘어가는 흔히 얘기하는 그 테크트리를 쉽게 타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그거를 전혀 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멘토, 그 참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좋지만은 또 안 좋은 멘토를 만나가지고 또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도 좀 공유를 했었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챗 콘서트는 난상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해본 그런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고, 실제로 이 당시에는 대표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 지원 사업의 어떤 그 운영이 아니죠. 그 어떤 집행, 예산 집행을 맡았었던 그런 이제 회사의 어떤 그 회계를 맡았었던 분들도 실제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지원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 번쯤 이런 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스타트업으로서 예비 창업이건 초기 창업이건 아니면 어떤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한 이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그 당시에 오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곤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좀 더 자유롭게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게 맞는 거고, 그 자리가 너무 아쉬웠다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제가 박제를 해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토픽들이 아쉬운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클럽하우스에 참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호스트의 입장이었고 모더레이터의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뭐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사실은 조금 많이 관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음부터는 관여를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발제를 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한 후기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참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창업자들한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참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뭐 제가 가끔씩 되게 까칠하게 얘기를 할 때도 아시겠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짜 창업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게 뭐 어떤 컨텐츠가 됐건 간에 이 창업을 공짜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변에 퍼지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필요로 하는 거는 돈과 시간과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든 모을 수 있고, 시간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그래도 비교적 내기 편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식으로든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그런 지원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고 성과가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당장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평균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도 제가 5천만 원을 제 개인 돈으로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생활비 다 쓰고 진짜 남아있는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적금을 들어서 5천만 원을 모은다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진짜 아끼고 모아도 최소 5년에서 6년은 걸리는 비용인데, 그거를 모을 때까지 걸리는 그 비용을 정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내 아이템의 가능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사업 계획서를 되게 열심히 쓰고, 그렇게 쓰다 보면은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석 달이 걸리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그 지원 사업에 내 사업에 대한 애착이 아니고 내 사업 계획서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 사업을 결정짓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마치 내 사업이 인정받았다. 근데 거기까진 좋아요.
뭐 내 사업이 어쨌든 지원 자금을 받을 정도로 심사위원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것까진 좋지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내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법인 기업을 세우고 재무제표를 쓰게 되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업 외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서류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게 사실 여러분의 회사의 사업의 성과는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든 뭐 컨설턴트를 고용을 했건 브로커를 쓰건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썼건 간에 결국에는 그건 여러분의 성과가 아니고 그냥 그 서류 잘 써가지고 그거 인정받은 거예요. 발표 잘해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그깟 5천만 원, 1억 원짜리 지원 사업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지원 사업으로 받은 그 금액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기반을 만들고 그걸 점점점 확충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진짜 뭐 1억 5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진짜 막 10억, 100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얻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것들 혹은 뭐 엑시스를 했을 때 인정을 받아서 투자 유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가치를 올려서 이제 엑시스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게 여러분 아이템, 사업의 성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초기 창업 패키지 받은 게 자랑인 거죠.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거라기보다는 정말 그건 그냥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건데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많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헌터들이 생기는 거죠.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하다 보면은 그놈의 서류 처리나 되게 하다 보면은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관점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과정과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이긴 하지만 사업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실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내가 뭐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썼다. 그러면은 1천만 원은 그냥 아껴 쓰니까 그냥 돌려주면 되지 않냐.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창업자들의 생각인데 사실 국가의 예산이나 기업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게 5천만 원인데 실제로 4천만 원밖에 안 썼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내가 5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5천만 원을 써서 5천만 원이 아니고 6천만 원의 그런 1.2배 정도 되는 그런 수익을 그런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어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내서 5천만 원 지원받고 그중에 1천만 원을 아끼면은 그건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은 4천만 원이면 될 사업을 뻥튀기해서 5천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뭐,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고, 실제로 어쨌든 돈을 아낀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한 만큼 받아서 필요한 만큼 쓰는 게 기본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 1천만 원을 안 쓰고 놔뒀기 때문에 사실 원래 4천만 원을 썼었으면 그 1천만 원이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쓰게 되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해버리는 이런 논리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정부 지원 사업의 예산이라는 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1천만 원을 더 받으면 남들이 1천만 원을 못 받는 시스템이죠. 어차피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 돈을 잘 쓰고 예산을 잘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받은 돈에서 아껴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돌려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일단 받은 순간부터는 되게 그거를 잘 써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못 쓰겠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은 그 사업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본인의 관점에서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는 또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에서 얻은 것, 뭐 이런 것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 이제 트렌드 같은 것들은 뭐 서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주관기관에 이런 데서 방식을 좀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좀 갈 길이 먼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멘토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제 멘토가 세 부류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어쨌든 먼저 이런 경험들을 해봤고 많은 경험을 있는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났을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아니면 내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짚어줘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좋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실제로는 대다수였고요. 다만 이제
좀 이 매칭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멘토가 없어서 그냥 이제 연결이 됐는데 뭐 사람은 굉장히 좋았지만은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 도움이 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만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다 하면 한 반나절 정도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아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꽤 있었고 저도 주변에서 많이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멘토는 뭐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필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에서 그런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근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건 참 힘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좀 안 좋은 사례들도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면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공통적으로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 정부 지원 사업은 필요하긴가라고 하는 주제를 내놓은 이유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잘 쓰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확실히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경우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초기에는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받는 경우도 많지만은 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고 또 굳이 그렇게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사업 계획서 잘 써가지고 이거 받는 걸로 변질된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경우가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정부 지원 사업은 필요악이다, 뭐 공짜 창업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찌 됐건 1억 원이건 5천만 원이건 그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진짜 그 사업을 밑바탕을 다질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도 국민의 세금도 그렇게 쓰이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악이라고 하는 굳이 이 표현을 자극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분명히 이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저는 너무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피해갈 수 있다. 나는 정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이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이거를 좀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뭐 대부분 뭐 그냥 뭐 특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그런 지식들만 쌓여가는 거지 실제로 내가 사업에서 얼마를 벌기 위해서 얼마를 써야 할 거고 그 얼마를 써야 하는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내가 총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이만큼인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가 여기서 쓸 수 있고 다른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예. 어쨌든 여러분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창업자들은 정말 끈질기게 물어봐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온갖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꼼수를 다 쓰는 거죠. 뭐 이 상황에서 뭐 폐업을 하고 내년에 다시 지원을 한다든지 내가 뭐 이거를 해가지고 뭐 내년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포기하지만은 요렇게 만져서 내년에 지원하면 될까요? 그러는지. 자,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굉장히 진짜 한 푼이라도 아쉬운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여러분 회사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만드는 거는 대표님 여러분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그 5천만 원 벌려고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거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 회사를 어쨌든 나중에는 5억, 10억, 100억 정도의 가치로 키워가지고 나이가 이 사업에서 크게 뭔가를 하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거지. 꼴랑 1년에 5천만 원 벌자고 이 힘들고도 리스크도 높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정부 지원 사업 5천만 원, 1억 원 받는 거를 주요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 사업의 마일스톤을 잡아가냐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내용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 실제로 이 당시에 나왔던 많은 창업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개탄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줬고 또 이제 만약에 새롭게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본인의 사업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국가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날의 최종적인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예창패, 초창패와 같은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부엌칼이라고 했을 때 이 부엌칼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정말 엉망인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를 정말 잘못 휘두르게 되면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를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본의 아니게 정말 그 해악을 끼치는 그런 어떤 그 흉기로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인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품고 있건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건 그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계속 고찰을 해나가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멘토들을 만나면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나눠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클럽하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실제로 이 토크 콘서트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이것들을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조금 빡세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풀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내용들이 오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는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뤘어요. 스타트업과 매출의 중요성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도대체 이거를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매출 거리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다뤄봤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클럽하우스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매주 일요일 9시에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같은 주제로 난상 토론하는 최 콘서트가 열리게 돼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2월 24일 저녁 9시에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이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 링크 밑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큐시트는 이렇게 지금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제가 호스트로 참석을 하고 패널로는 원규희 대표님과 김학준 대표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본인들의 경험과 팀빌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클럽하우스 안에서 뭐 아름다운 얘기, 희망적인 얘기, 뭐 행복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답이 없는, 즉 이건 이래선 안 된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결론을 내려는 게 아니고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짚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수요일에 책 콘서트 열렸을 때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우리 이제 모더레이터들도 한 번쯤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는 정말 강좌로는 다루기 힘든 그런 정말 진솔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 여유가 된다면은 이런 시간에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많이 그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저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고, 제 스스로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창업 콘텐츠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계를 느끼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분명한 그 선이 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지금 뜨고 있는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대체제로 이제 뭐 디스코드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그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지금의 시류에 맞지도 않고, 적어도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유튜브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뭐 저번에 제가 이제 시험적으로 한번 스트리밍 했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 그런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참석을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이제 후기를 얘기했고, 또 이 자리는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달 있었던 얘기들보다는 그 안에서 제가 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따로 유튜브 콘텐츠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더 창업자로서 성장을 하고 싶고 다른 창업자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면은, 다른 기업가들의 얘기를 싶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클럽하우스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야기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 뭐 아이폰이나 이 프로그램의 지금 특성상 아직 iOS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밖에 접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부분과 함께 제가 이제 이런 같은 콘텐츠들을 어차피 가르칠 거면 좀 많이 퍼뜨려가지고 이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제가 그렇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콘텐츠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놈의 정부 지원 사업, 예창패나 초창패 사업 계획서 쓰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태반인 거 다 알아요, 저도. 알지만은 사실은 제 목적은 여러분에게 사업계획 쓰는 법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기업가 한 명을 양성하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저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거를 마치 뭐 이제 어떤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마치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요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역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이제 토크 콘서트, 책 콘서트가 끝나면 후기는 이런 식으로 올릴 거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시면은 또 많은 좋은 얘기들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자 뜬금잡설도 아니네요, 이거는. 예, 오늘자 클럽하우스 스타터 콘서트 후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